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입시 무전공 선발과 의대 증원, 쪽박 또는 대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개 이슈, 올해 입시의 핫 이슈죠. 이 내용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무전공 선발을 제가 추천해 줬을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뭐예요?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 2학년 올라갈 때 자기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바로 무전공 선발이라고 합니다. 올해 꽤 많은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확보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죠. 이 무전공 선발이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나눠서 어떤 전형으로 수시에서 선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인원,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보게 되면 이원화 캠퍼스를 포함해서 수도권은 46개 대학, 비수도권은 41개 대학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수도권은 5,057명, 종합은 2,031명, 논술은 1,808명 선발을 하고요. 비수도권은 교과 9,729명, 종합 2,601명, 논술은 343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무전공 선발로 내가 좀 득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모집 인원이 제일 많은 교과 전형을 1순위로 고려해서 한번 지원해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어떤 대학들이 대표적으로 선발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국대 죽전 캠퍼스에 사회계열 광역 41명 뽑고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또 교과로 70명 선발을 하고 있고요. 논술로 108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신여대는 교과 전형으로 창의융합학부 자유전공, 창의융합학부 첨단 분야 전공으로 해서 나눠 선발하고 있죠. 각 대학마다 선발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을 찾아보신 후에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어떤 전형에 몇 명이 배치되는지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올해 이 무전공 선발 전형 중에서 우리가 대박칠 대학들은 어디인지 제가 두 가지 기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능 최저 없는 대학들 중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대박을 칠 만한 대학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건국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에서 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 100명 선발을 합니다.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여긴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말은 이게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이게 내신 급간 차이가 작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 100인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해도 종합 전형에서 학업 능력과 진로 역량이 좀 좋으면 이 전형을 써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100명을 선발해요. 그러면 모집 인원을 10명, 8명 작게 선발하는 것보다 한 번에 100명 선발하기 때문에 실제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내신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 전형을 좀 제가 추천해 드리고, 두 번째, 건국대 KU 자유전공학부 종합전형 무려 179명 선발합니다. 여기 최저 없어요. 그리고 179명을 1단계 거르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모집 인원을 적게 선발할 때보다 합격 가능한 내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건국대 이 두 개 전형은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원이 많고 합격자의 내신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두 개 대학은 제가 며칠 전에 코엑스 수시 박람회에 가서 각 대학교 부스를 좀 찬찬히 살펴봤어요. 여러 대학 부스 중에서 딱 두 개 대학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 대학은 성균관대, 두 번째 대학은 가천대예요. 이 부스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제가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성균관대는 올해 신설로 무려 114명 자유전공으로 종합 선발합니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 인원이 작은 학과에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114명을 단계별 전형으로 해서 선발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내신과 진로 역량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1단계 통과해서 면접으로 내가 낮은 내신을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성균관대 부스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대 114명 자유전공 꼭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가천대 자유전공 교과에 무려 321명짜리 이 전형은 학생들이 왜 이렇게 선호하냐면 교과 전형인데 내신 반영을 상대평가 등급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이 좀 뭉개지고 진로 선택 과목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전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무려 1단계 7배수예요. 그럼 321명에 7배수면 무려 2,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1단계 통과를 하고 면접을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면접 날짜가 또 수능 뒤에요. 자, 건국대 2개 전형과 성균관대, 가천대 이 전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능 최저가 없고 모집 인원이 기본적으로 3자리예요. 합격자의 내신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많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대박인 전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 대학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이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선 대박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우선 경희대 보겠습니다. 자유전공학부 187명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약간 높아요. 2개 등급합 5입니다. 작년 경희대 지역균형 이 전형 자체도 경쟁률이 낮았어요. 낮았는데 모집 인원이 3자리입니다. 제가 최근 3년 동안 데이터를 봤을 때 모집 인원이 3자리인 교과 전형에서 경쟁률이 7대1 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됐거든요. 그러면 경희대 이 전형도 경쟁률이 높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다 보니까 경쟁률은 높지 않은데 수능 최저를 거는 순간 실질 경쟁률은 떨어질 것이고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해도 수능 최저를 잘 이용하면 합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모집 인원도 187명으로 많잖아요. 이것도 앞에 대학들과 동일하게 합격자의 내신 스펙트럼은 극단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세종대 223명이에요. 무전공 선발 교과 전형에서 세종대 223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럼 세종대 부스가 좀 많이 학생들이 가서 상담을 받아봐야 되는데 생각만큼 많이 온 것 같진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능 최저가 너무 높습니다. 2개 등급합 5예요. 경희대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세종대를 쓰고 싶은데 모집 인원이 많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자의 내신 스펙트럼이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럼 변수가 2개잖아요. 내신 등급도 있고 수능 최저도 있어서 이 수능 최저를 만족하면서 여기 쓸 자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세종대 이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보게 되면 썩 높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능 최저가 있지만 최저를 잘 이용하시게 되면 내신이 좀 낮아도 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박 전형으로 제가 한번 꼽아봤고요. 그 다음 단국대 죽전 70명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이것도 교과 전형인데요. 수능 최저가 2개 등급합 6이에요. 꽤 높은 편입니다. 입시 결과와 수능 최저와 모집 인원을 봤을 때 합격자의 내신 스펙트럼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국대 죽전에 사회계열 광역 교과 전형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양대 에리카 라이언스 자율전공 전 계열 75명 있습니다. 이것도 수능 최저가 좀 있어요. 수능 최저가 2개 등급합 7입니다. 한양대 저 전형이 작년에도 경쟁이 좀 낮았어요. 근데 모집 인원이 커서 학생들이 쓰고 싶긴 한데 수능 최저라는 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마음 놓고 쓰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뭐 이것 말고도 대박인 전형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분량상 제가 다 담을 수 없어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무전공 선발에서 쪽박인 전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특정 대학을 얘기하면서 얘기하기 좀 어렵겠죠? 단 이런 관점에서 나한테 좀 불리할 가능성이 높은 무전공 선발을 한번 찾아보신 것도 좋아요. 어떤 관점이냐? 무전공 선발입니다. 정원이 2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가 15명, 무전공이 20명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른 학과와 비교해 봤을 때 모집 인원이 크다는 느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유냐? 경영학과 가기에 좀 부족한 학생들이 무전공 쓸 거예요. 그러면 경영 또는 컴공보다 약간 낮은 성적대에서 입시 결과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박은 아니죠. 쪽박이죠.
내신 등급이 높을 때니까.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면 그런 대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대학들은 조금 주의하시고 지원하실 때 마지막까지 고민해 보시란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전공 선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무전공 이슈보다 훨씬 더 큰 메머드급 이슈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올해 의대 정원은 4,000명대예요. 이러다 보니까 약대 서성한 쪽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고 지역인재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들을 데이터를 기준해서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선 의대 증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작년 2024 대비 2025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서 교과는 수도권은 28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 학생 입장에서 크게 도움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비수도권은 무려 교과가 839명이 늘었습니다. 의대에서 대박 전형은 비수도권 교과인 거죠. 모집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으니까. 자, 그 다음 수도권 종합은 106명 늘었고요. 비수도권 종합은 411명 늘었습니다. 여기 839명이고 여기 411명이니까 여기도 대박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 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실제 증원되는 숫자가 각 대학마다 학생들이 체감할 만큼 많이 늘진 않았어요. 학생들이 체감할 정도 많이 는 전형은 바로 비수도권 교과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논술은 많이 늘진 않았습니다. 58명 늘었는데 저기서 사실 가천대 의대가 40명 늘어서 수도권 논술은 가천대를 빼면 많이 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천대 의대 논술은 대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토탈 수치를 보게 되면 수도권은 총 299명, 비수도권은 1168명이 늘었습니다. 이게 현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집 인원 늘어난 것 때문에 입시 결과가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연구소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로 모집 인원이 는 만큼 지원자가 어떻게 늘어나고 입시 결과가 어떻게 하락할지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여기는 A라는 데이터, 말씀 못 드립니다. 여기는 B라는 데이터인데요. 저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니까 모집 인원이 늘어서 학생들 지원 인원만큼 여러 가지 좀 내려보게 되면 대략 한 0.2등급 정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의대 교과 전형 지원 가능한 내신 등급은 한 1.3등급 정도 보는 게 맞는데 여러 데이터나 여러 자료 봤을 때 한 1.5등급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비수도권 교과 지역 인재에서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아마 지역 인재로 쏠릴 확률이 대단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지역 인재가 1.3 내신에서 1.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학생들 만나보게 되면 저 1.4, 1.5 이 학생들이 안전카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대는 진짜 소수점 하나 환산 점수로 당락에 갈리기 때문에 의대 6장 쓰기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한두 개 정도는 학생들이 의대를 빼고 내리거든요. 그럼 어디로 내리냐? 의대보다 선호도가 약간 낮은 치의대, 한의대로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두 개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모집 인원 큰 약대 그리고 입시열과 좀 낮은 수의대로 좀 쏠리기도 하고요. 또 연대, 고대, 교과 전형으로 쏠릴 확률이 높습니다. 즉 약대, 수의대, 연고대 교과로 학생들이 하향 안전 지원할 가능성이 크고 현재 연구소로 찾아온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보니 그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의대, 약대, 연대, 고대, 교과 경쟁률이 아마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간다는 의미는 학생들이 안전 지원하고 빠져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아졌다? 타 대학으로 이탈되는 추가 합격이 많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와 학생들의 지원 패턴을 보게 되면 입시 결과는 대략 0.2등급 정도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의대 지원 여파가 서강대, 성대, 한양대까지는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합격 가능한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가 서성한 라인하고 좀 맞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 좀 참고하시고 저 라인들이 좀 주저앉을 수 있다. 저게 우리들의 대박 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의대 증원이 늘어서 쪽박인 모집 단위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치대하고 한의대일 거예요. 거긴 학생들이 과감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트렌드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작년 입시 결과 준해서 그냥 우리가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 낮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올해 수시 입시의 핫 이슈인 무전공 선발과 의대 증원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무전공 선발에서 대박인 대학, 쪽박인 대학 다뤄봤고요. 의대 증원에 따라서 입시열과 하락하지 않을 쪽박인 전형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입시 포인트를 잘 기억하셔서 수시 원어 쓰실 때 좀 사용하신다면 좋은 결과 나올 것이라 믿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